네, 이 박병화는 수원시 인계동으로 오기 전 1년 6개월간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가 원룸촌에 방을 얻어 화성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박병화의 이웃으로 살았던 봉담읍 주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봉담읍 주민들의 이야기를 박희봉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10월 31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당시 박 씨가 어디에 거주하게 될지가 최대 이슈였는데요. 논란 속에 박병화는 구속 전에 살았던 수원시가 아닌 박 씨의 부모 집과 가까운 이곳 화성시 봉담읍의 원룸촌으로 살 곳을 정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박 씨는 출소한 날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반 정도를 이곳에서 지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화성시는 박 씨의 거주지가 바라보이는 이 주차장 한켠에 감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박병화가 떠난 지금은 철수됐지만 무려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2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박 씨를 감시해 왔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저 관계기관들 파출소라든가 민간 기동 순찰 대원들 해가지고서 매일 그렇게 투입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방범을 강화해도 박병화가 머물렀던 동안 마을 주민들은 단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화가 거주했던 이 빌라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대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마음 놓고 집 밖을 돌아다니기가 무서웠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들이 등하굣길마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데려와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방범대는 조를 이뤄가며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찰을 돌았는데요. 방범대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원룸촌들이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골목골목 그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와서 혹시나 15년간 그 옥살이 하고 나왔을 때는 자기 충족을 또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약을 먹고 뭘 해도 그 충족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박병화가 살았던 빌라에서 골목을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언덕 위에 대학교 후문이 보입니다. 도보로 불과 120m 남짓 거리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일대는 대학가 최대 원룸촌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는 학생 거주를 위한 원룸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박병화가 살았던 집의 주인도 박 씨의 전입을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계약하러 왔기 때문이죠. 박병화가 전입 온 이후 해당 원룸 건물에서 여성 임차인들은 모두 떠났고 이 주변 원룸촌에 거주하던 학생들도 앞다퉈서 방을 뺐다고 합니다. 이 일대는 그야말로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학기가 시작해도 부동산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우리 있어도 많이 나갔댔어요. 진짜 집에서 우리가 소개해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집을 소개해주겠어요? 이런 정도에서 소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나갔어요. 박병화가 전입 오고 나서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이곳에서는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박 씨의 퇴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동네에 거주하게 된 성범죄자의 퇴거를 외치는 집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집회 때문에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근처에서도 시리 맡은 분들이 막 소리쳐 자다가 깨나가고 그래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농사할 때는 진짜 기맥에 자지 못해갖고 근데 병원까지 갔어요. 병원 가니까 병원에서 병원에서 말하는 게 피가 꽉 물렸다고. 박병화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났지만 박 씨가 거주했던 빌라 인근에는 아직도 경찰 초소가 그대로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함은 박 씨가 떠나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학생들이 붐벼야 할 원룸촌은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한산하기만 합니다. 바뀐 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방범용 CCTV가 이 마을 곳곳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성범죄자 한 명이 1년 반을 이 마을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곳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박병환은 떠났지만 그가 거주하는 동안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감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도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59명이 출소합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 우리 사회가 더 깊게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